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내용은 썩 좋지 않고 이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 요 변동성 밖에서 움직일 확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2.5%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드문 일이라는 건 급락이나 급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요 근처에서 깔짝깔짝 한다는 건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열려 있으니까 그게 좀 불안불안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통계로만 접근을 한다면 요 하락이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왔습니다. 이 3차에 걸친 하락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1번, 2번, 3번 여기서 끝 4번, 5번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이 저점이 좀 낮아진 게 맞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요 3번의 하락이 나온 건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다. 이때도 드문 케이스였고 그래서 '더 내려갈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설마 하는 게 설마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어떤 파장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안도하기가 굉장히 이르다. 올 만큼 내려왔지만 이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망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강행을 할 거고 주민 투표를 강행한 다음에 이 독립국으로 승인을 하고 크림반도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핵 우산을 제공을 해 버리는. "여기 침공하면 니네한테 핵 쏠 거다." 이러면 이제 뭐 작전이 어려워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렇게 종식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서방에서는 러시아하고 거래를 완전히 끊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그러면 가스나 석유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산이 완전히 배제가 됨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중국산은 이제 완전히 미국, 유럽에서 배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과거처럼 양대 진영으로 쪼개지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잘만 하면 이 중개무역으로 양 진영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전략을 짜면 국가 부흥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양 진영으로 나눠지는 신냉전 시대가 되면. 근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물가의 안정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그게 이제 시장의 반등 요인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하락 요인은 계속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양가가 높게 나오니까 욕을 하더라도 어쨌든 분양이 되면 좋겠는데 글쎄 요즘 분양 시장을 보면 저가는 좀 분양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5억 이하는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신축과 구축을 놓고 보면 무조건 신축이 좋습니다.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는 이상. 근데 최근에 이제 호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또 주변보다 낮고 이래서 분양이 잘 되는 경향이 많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 폭탄이 떨어져서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모 지역이 대구 안에 모 지역은 3대 1로 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지레 포기하는 사업건이 아마 내년에는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고런 거 하나 잘 잡으면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후련하시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것도 사업 계획서가 9월 13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1월
중순에 사업 승인이 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PF 조성하고 연말이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철거하고 분양은 6개월 후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개발이 보통 한참 걸리는데 그래도 2년 전에 하셔서 분양을 시작했으면 굉장히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로소 제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것 같다. 큰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광주에 있는 모 회사에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주로서 이제 참석을 했고, 어,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도 좋고 그런데, 하여튼 제일 기대를 하는 게 이 포스코 건설에 예, 포스코 건설에 이 강원도에 있는 소양 스타리버를 이제 재개발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포스코 건설 소양 스타리버 모델 하우스도 있는데 이게 철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델 하우스가 있고 혹시 춘천에서 가까운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요 회사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드레스 크린 케어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제가 자료가 그 모델 하우스에 이제 설치가 돼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게 총 1039세대인데 아마 600세대 이상 이걸 신청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 우리가 드레스룸이 이렇게 요즘 다 있는데 이 드레스룸이 사실 좀 꿉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린케어 시스템이 저온, 제습, 살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탈취. 사실 이거를 하는데 이제 연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습도가 52%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UVC 칩으로 살균하는 것도 있고 습도를 낮춰서 살균하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살균이 되니까 요 드레스룸의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물 먹는 하마를 쫙 깔아 놓는 것과 비교해서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의 전기세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드레스 케어가 들어가는데 포스코 건설이 연간 한 3만 세대 정도 짓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60%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년에 이제 18,000대 정도 판매를 하게 되는데 18,000대를 판매를 하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매출 자체도 이것만 포스코 건설만 이제 한 100억 정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포스코 건설 외에 이제 제가 시행 투자를 한 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다른 쪽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 제가 투자한 회사가 예상하기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127억인데 나중에 이제 영업이익만 한 173억 정도 나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15배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써보려고 제가 이제 출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주문이 계속 있어 가지고. 생산은 아직 월 1,000대 수준으로 생산을 하는데 약간의 설비만 더하면 5,000대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간 생산 캐파가 60,000대. 60,000대를 생산한다. 예.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요건 이제 기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주주총회하고 혹시 그 춘천 이 주소가 모델하우스 주소가 춘천시 온이동 116-10에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뭐 오래된 그 건물에 화장실 같은 거 이제 화장실 냄새가 안 빠지는 그런 쪽은 실제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 저온 제습이기 때문에 여름 때도 온도가 한 3, 4도 정도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습도도 낮아지니까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이거 완전 대박 터져서 이 비상장 회사가 대박 터져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잠깐 기분 좋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임원으로 됐는데 회사를 위해서 이제 뭐 무보수로 등기 임원이 되는 그런 상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상장 회사 말고 또 제가 한 2가지 정도 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차마 말씀드리진 못하는 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일 하나인데 요 일은 오늘 이게 일이 쭈루룩 다 해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를 완성시키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제 능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약간 감탄스러울 정도의 일 처리로 신속하게 일주일 만에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집 철거 관련된 문제인데 철거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보강공사, 보강공사 그리고 기초공사, 그리고 여기 옥상 난간에 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까지 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잘 마무리가 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들을 처리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처음입니다. 이제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확실히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하고 다르신 모습인데 그래서 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가 또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바쁜 시간을 쪼갰다는 게 뭐냐면 오늘 광주를 가는 가장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요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러가지고 30분 만에 그동안 준비는 계속 했었습니다.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소위 말하는 민원 넣고 소위 표현하면 개지랄 했는데 사실 뭐 보상을 받는데 이런 개념보다는 이 피해를 보고도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제 부모님인데 아무리 뭐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또 세상 일이라는 게 그것만 갖고도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뭐지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우리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의 대표, 법인의 대표
그리고 그렇지만 또 아들이기도 하니까 요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자식은 뭐 하는데 또 유튜브도 쉬고 뭐 이런 사실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잘 해결이 됐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적당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개지랄 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주어진 권리인데 그 주어진 권리를 찾는 게 이렇게 수고스러우니까 아는 저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빴는데 오늘 잘 해소가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해소가 되면 이제 대부분 끝나고 저도 아까 드디어 분양 시작하셨다는 여기 댓글처럼 일주일 안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도. 근데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주식시장이 나쁜 시기에 좋을 때 주식시장이 더 이상 좋기 힘들다. 왜냐면 비싸니까. 그래서 대대투자한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저때가 아닐까. 물론 이제 사업 계획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내에 뭔가 아주 좋게 해소가 될 거다 생각은 드는데 그거보다 좀 빠른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뉴스는 사실 요즘 뉴스에서 뭐 지방 사업지에 대한 PF가 안 되고 어쩌고 요런 부분들은 한 두세 달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심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이제 큰 게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시공비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시공비가 뭐 평당 600으로 올랐다. 이거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툴이 있습니다. 툴에다가 원자재 가격 넣으면 알아서 시공비가 쭈루룩 나옵니다.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근데 원자재가 그렇게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오르는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2-30만 원 오르는 건데 평당. 앞으로 더 오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안 오르네 해서 이제 떨어진 게 500 정도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또 낮출 수도 있고 수익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뉴스보다 좀 한 두세 달 현장에서는 빨리 움직이고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줄줄이 비엔나처럼 싹 회수하면 연말에는 연말엔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기대하시는 저 친구 뭘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너는 부동산 얘기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태양광? 아이 몰라. 네가 태양광 관심도 없어. 주식? 틀린다. 네가 얘기하는 거. 주주운동. 그래 너는 그거는 좀 하더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뭘 또 해야 되고 뭘 필요로 하시는지 알고.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자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 돈이 없는 이유가 그래도 먼저 다른 분들 해드리는 거고 연말 되면 이제 다른 분들 해드리고 그 법인 부채를 싹 갚고 나서도 드디어 이제 제 돈도 찾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한 11월 정도면 최악은 지나갈 것 같고 12월부터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다시 활동을 해서 정체성을 찾아갈 거고 좀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와서 하나씩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부터 보는데 이 제노레이의 주가가 하락한 게 뭐 당연히 시장 영향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주주 구성에서 우리가 다소 튼튼한 주주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이 좋은 종목을 사서 일희일비를 하고 평가를 매일 한다는 건 굉장히 인내심을 깎아먹는 요인입니다. 뭐 저는 이 시절에 제노레이로 인해서
예, 좋은, 그러니까 시장이 내렸지만 제노레이는 이때 잘 갔으니까 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예, 그리고 이 시절에는 시장이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나쁜 평가를 받았고, 예,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반등하는데 얘는 반등을 잘 못하니까 나쁜 평가를 받고. 근데 이게 제가 평가받고 싶은 시점이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제노레이가 요 18년 고점을 돌파하는, 예, 그 시점부터 해서 저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매일 평가를 하고 잘했니 못했니, 물론 잘했다고 했을 땐 기분 좋습니다. 그때는 평가 받고 싶긴 한데 그게 이제 못했을 때를 생각해서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게 준수하게 나옵니다. 올해 2분기까지 해서 거의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이건 역대 최고 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제너레이도 그렇고 역대 최고 실적에 주가는 부진하고, 그럼 앞으로 계속 실적이 더 늘어날 거고 매출도 늘어날 거고, 주가가 쥐가 뭐 안 따라가면 어쩔 것이야. 근데 언제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번 발동이 걸리면 15,000원을 넘어서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다. 지금은 제노레이 공장 그대로 있고 제노레이 매출, 제노레이 직원들 아무 일상의 변화가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단지 달라진 건 이 거래가 됐던 가격일 뿐인데, 이 가격을 보고 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게 너무 잦고, 그래서 주가가 내리면 이 제노레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오르면 나쁜 상태에서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담백하게 쫙 쥐어짜서 최대한 인내심을 아끼면서 평가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라는, 예, 그런 조건인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숫자가 따라오는데. 예, 그리고 제놀루션. 제놀루션도 뭐 저기 2분기 실적이 나쁘긴 했지만 1분기에 많이 땡겨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진단 키트나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감소를 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반작용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주가는 이미 그런 걸 다 반영을 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지금 제노레이의 순자산 규모가 953억인데 시가총액이 1,026억입니다. 근데 제너레이처럼 의약품, 의료 정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고 경기 영향을 타지 않는 특수한, 아파서 죽겠는데 경기가 나빠서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안 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기를 안 타기 때문에 보통 프리미엄을 2배로 줍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얘는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슈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 유행이 지금은 저기 조금씩, 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고, 부진하다 하더라도 이 반응이 없었던 시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가치가 제놀루션의 가치가 이미 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티다가 올라간 종목이 보면 삼강 MNT가, 예, 삼강 MNT가 버티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봉을 보시면, 예, 이렇게 버티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놀루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돼서 요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나고 나서 상강 MNT를 보면 요 흐름보다는 좋기 때문에 요걸 똑같이 이렇게 가다 나중에 올라갈 거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가치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 축적하면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근데 실적도 좋고 계속, 예, 장점을 기반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충분히 뭐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상강 MNT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흐름을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어, 요 상강 MNT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빠졌습니다. 주식을 팔았고 한 절반 정도 턴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에서. 그리고 그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났고 최대 주주가 30이고, 자,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SK가 이제 30%가 됐고 이 돈이 이제 여기 이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많이 개선이 됐고,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될 겁니다. 시가총액 6천억짜리 회사가 되고 실적도 흑자의 SK그룹이고 그런데 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송무석, 송정석 요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올라가면 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주주들 기존 최대 주주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정도에 팔까 생각해 보면 뭐 매각한 가격이 3만 원이니까 3만 원은 팔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3만 원이 벽이 됩니다. 물량 털 때까지. 근데 SK에서 이걸 털어줄 의무도 없을 거니까 요게 벽이 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낮은 반면에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데 그래도 이 그전에 에너지 축적하고 올라간 걸 봤을 때는 제너루션도 뭐 흐름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조금은 기대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인트로조도 최근에 살짝 부진했는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나쁘지 않고 올해 372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또 이것도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평가받기 싫다 말씀을 드렸고 요때 뭐 좋은 평가를 받다가 지금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회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매출액 800억대 찍던 회사가 이제 올해 아마 1,400억대를 찍을 거고 영업이익 151억 하던 회사가 372억까지 올라갈 거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만 안 갈 뿐이지 생각대로 회사가 점점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주가 상승은 시간 문제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당연한 거고 난 지금 평가받기 싫어요. 언제? 이것도 한번 시세 크게 내고 나면 그때 평가받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참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망가지는지 중국 리스크도 없고 중국에서 철수했으니까 국내 리스크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회사 상장시키면 돈 되고 핵심 지역에 다 이마트가 있으니까 핵심 지역 재개발하는데 매각해도 되고 핵심 지역 밀고 상가 1층 다시 사는 임대를 받는 이런 형태로 가도 되고 얼마든지 이 유동성을 만들고 현금 유동성을 만들고 그리고 실적도 뭐 딱히 적자도 아닐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까? 자본 순자산이 13조가 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고 이게 자회사들이 연결로 잡혔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로 보더라도 이 회사가 순자산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건 뭐 그래 니들 상속세 덜 내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를 막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휴 그래 니들 빨리 해라 대신에 빨리 상속하고 빨리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까지 그 코로나발 폭락대처럼 그 이상으로 떨어질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한제분도 한때 좀 수익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실적도 좋고 마찬가지로 도대체 얘는 이미 상반기에 215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작년에 250억인데 그럼 이 추세대로 하반기를 갔을 때 도대체 이 회사의 또 영업이익이나 순자산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데 도대체 2,300억밖에 안 되느냐. 그럼 이거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감사선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쳐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곡물 가격이나 이런 변동에서 약간 영향을 받고 시장 트렌드에 묻어가다가 부러진 상황인데 매우 주가가 저렴하다.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노레이하고 인트로조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겁니다. 대한제분
예, 실적 최근 5년간 최고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왜 이 모양일까? 결국은 주주들의 문제고 심지 약한 주주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예,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서 예, 가치가 주가를 녹여가지고 용융을 시킬 때, 예,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저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낸드 쪽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익이 감소하고 낸드는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YMTC하고 경쟁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글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장비야 뭐 사올 수 있지만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키우기 때문에 장비 도입가도 예, 굉장히 거기서 뭐 세금을 빼주고 또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원가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깨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급화라든지 별도의 어떤 메모리, 비메모리에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 가격의 차이를 만회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삼성 SSD라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사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SK 하이닉스 SSD라 그러면 별 뭐 중국산이나 이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중국보다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저점을 이탈해서 지수에 굉장히 부담을 크게 줄 수 있다. 예. 요런 부분을 보시고 가시는 게 앞으로 대응하실 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 주가가 최근에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이런데 이만하면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고 그 영업이익 규모가 상반기에 23억인데 그 작년에 났던 거 나눠서 쪼갠 것까지 생각하면 한 30억 정도 났고 하반기까지 하면 60억. 연간 60억 영업이익 내는 회사 뭐 주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큰 과거의 흐름까지 이렇게 합쳐서 보더라도 아주 그냥 정상화되고 난 뒤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해서 정상화되고 난 뒤에 이제 흐름이니까 뭐 특별한 부분도 없고. 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나쁘니까 내린다, 중소형주가 나쁘니까 내린다, 뭐 이런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환차익도 크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단가를 높인 부분에서 마진이 크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로 예, 주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3%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예,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예, 그래도 뭐 너무 저평가면 또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현대모비스 자체가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부품 수급을 형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것과 AS용 부품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현대차 판매량이 중국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3년 뒤에는 AS 부품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개편 제외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예, 아마도 이게 양음량이 나왔는데 아마도 앞으로 실적이나 배당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화끈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배구조 개편에서 수혜도 보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현재 담을 수 있는 게 그 이전에 이제 중간 배당을 주는 예, 포스코 같은 종목이었고 예,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주가가 빠지면 이제 실적이 빠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런 쪽으로 예, 배당주 투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진짜 저가다라는 건 한국전력 2만 원 이하.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는 배당 오늘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좋은 흐름일 것 같다. 요건
담아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만 원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 현대차. 예, 역대 최대 실적이듯이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을 했고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판매 부진이 좀 뚜렷하긴 한데 인도에서 17% 정도 증가하고 미국, 유럽도 판매량이 신장 중입니다. 왜? 어쨌든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 극복하고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검은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으면 좋은 상태, 아래에 있으면 나쁜 상태. 그럼 지금 좋은 상태로 올라갔다.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는 열려 있는. 예, 그리고 거기까지 갈 만한 어떤 동기는 충분한 그런 상태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가뭄에 콩나듯이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때 사야 되고 싸게 사야 되고 그리고 뭐 배당이든 뭐든 유동성을 직접 보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대응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